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탄생 이래 창업의 중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관심의 대상, 바로 요식업인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진심을 굽는 남자 안민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환영을 엄청 받으면서 나오십니다. 예, 아주 뭐 도마에 올랐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진심을 어떻게 굽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사업을 힌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외식업의 중심이자 자부심, 모든 분들의 부심이 부리는 네. 바로 그런 아이템입니다. 중심이자 자부심, 부심, 심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어떤 건가요? 화면을 통해 만나볼까요? 네네. 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과감히 고기를 버리는 모습. 도정된 쌀을 유심히 관찰하는 남자.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정성을 담은 한 끼의 행복을 굽다. 든든한 한국인의 밥심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화제만발 핫플레이스. 소고기 전문점을 소개합니다. 가게 곳곳에서 톡톡 튀는 개성이 느껴지는데요. 소고기집 중에서는 가장 평균 연령이 어린 20대 친구들이 일을 하는 그런 좀 파이팅 넘치고 젊은 고깃집입니다. 청춘을 위한 28 청춘 젊은 고기 전문점. 열혈 청년들의 열정이 더욱 빛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저희 대표님의 생각이 그게 직원들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근속 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이 많은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승장구 대박 맛집의 또 다른 비밀, 바로 손맛입니다. 고기는 안심, 반찬은 진심. 매일 손수 만드는 푸짐한 반찬들. 절로 군침 넘어가는 먹음직스러운 모습이 마치 한정식집을 방불케 하는데요. 한식 고깃집이다라고 하면 그 한 상의 완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물론 맛있는 고기는 기본이지만 거기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반찬들도 그 한 상의 완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방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번엔 기분 좋은 한상 차림을 위한 고기를 만날 차례. 그런데 큼지막하게 잘라낸 고깃덩이들을 사정없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멀쩡한 고기를 대체 왜 버리는 건가요? 손님들이 드시기에 지금 막을 드시면 질기기 때문에 저희가 윗부분 살은 과감히 이제 막 밑에까지 제거를 해서 버리고요. 그 양이 보통 이제 고기 하루 작업 양의 30% 정도는 다 저희가 버리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갓 지은 밥 한 공기의 행복이죠. 한국 사람들은 사실 맛있는 윤기 흐르는 밥에 그리고 김만 싸 먹어도 얼마든지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든 한식의 기본은 그 밥에서 시작한다라는 마음에서 밥에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한 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흘린 보이지 않는 땀방울. 차곡차곡 담은 푸짐한 인심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다른 고기보다 좀 더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오감 만족 넉넉한 밥상으로 건강한 진심을 전하는 안민수 대표. 이제 또 다른 공간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한식의 고깃집을 저희 20대의 젊은 직원들이 한식의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고깃집으로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진심을 굽는 남자. 예, 보니까 뭐 안심도 네네. 굽고, 등심도 굽고, 결국에는 소고기였네요. 대표님의 어떤 얼굴에서 약간 그 소를 잡는 백정의 기운이 약간 털도 좀 있으시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으셨어요? 네,
글쎄요. 최근에는 그 개그맨이신 유병재 씨 닮았다는 얘기를. 예, 좀 비슷한 네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털도 그렇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십니다. 네네. 자,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2009년도에 창업해서 횟수로는 지금 이제 8년이 됐고요. 네네네. 자본금 4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걸음씩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8년째 홍대에서 네. 직영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번째 매장을 중림동에다 오픈했고, 네. 그리고 3번째 매장을 인사동에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사업 수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400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400 정도는 거기까지는 있어요. 예, 근데 400만 원으로 요식업의 시장을 사로잡은 우리 안민수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꿈, 홍대에다가 80평짜리 매장을 덜컥 얻게 되었습니다. 오픈 첫날서부터 아주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억대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음식 장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음식 장사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대에서 소고기집 도마를 운영하고 있는 안민수라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 혹시 그 음식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기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혹시 돈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나는 돈도 없는데 혹시 백까지 없으신 분 있으세요? 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 세 가지에 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진부한 말이긴 한데 성공하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께서 어떤 고생을 사서 해야 하는지 오늘 그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0대 때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거기에다가 또 게을렀습니다. 근데 머리는 좋고 말은 곧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뭐 새벽 시장에서 제가 장사를 할 때도 우연치 않게 창업의 기회를 얻기도 했었고요. 또 영어 선생님을 할 때도 또 공동으로 학원을 같이 운영해 보자라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기회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게을렀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고모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500만 원 줄 테니까 연신 내서 매장 한번 운영해 볼래?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액수였죠. 그래서 저는 그 장사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매장이 제가 그 처음 운영했던 그 매장은 그 불닭 아시죠? 그 불닭의 신화를 만들어낸 그런 프랜차이즈의 가맹 매장이었어요. 근데 오픈 첫날서부터 아주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장사는 점점 잘 되기 시작해서 전국 180개 매장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매장이 됐습니다. 저와 그 제가 이끌던 팀들은 장사의 신이 됐어요. 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서두르는 마음에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꿈, 홍대에다가 80평짜리 매장을 덜컥 얻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불닭 브랜드보다 훨씬 더 훌륭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꿈을 안고 시작했었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10달 만에 억대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한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됐었죠. 저는 장사 시작한 지 1년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의 행진이었던 그 10달 동안 저는 음식 장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수없이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음식 장사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았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음식 장사는 역시 맛인가?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막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 말고 우리가 왜 부모님 때서부터 먹었던 익숙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해버리면 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음식을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이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맛집으로 4년 동안 홍대에서 이름을 날리고 이제 그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전국의 매장 수가 70개가 되는 그런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맛 때문이었어요.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 추구하는 그 편일성과 그 통일성에 기댄 그런 맛들은 제가 고민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만들었던 그 맛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었죠.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작은 공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 맛있게 하려면 고생해야 되는구나. 즉, 맛은 고생이구나 라는 공식이 제 머릿속에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하는 모든 브랜드는 이 간단한 공식에서 시작해요. 맛은 고생이다 라는 공식에서요. 그 10달 동안 적자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던 매장이 벌떡 일어난 건 간단한 홍합탕 때문이었어요.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그 2004년도에는 아무도 홍합탕 그 돈 주고 잘 안 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집이나 아니면 동네 포장마차에서 그냥 기본 안주로 막 퍼주던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만한 육수통에다가 가진 야채를 다 넣고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육수를 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어제 바다에서 바로 건진 홍합을 주방에서 하나를 다듬어서 그 육수에다 넣고 10분을 끓이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한 홍합탕이 탄생합니다. 그 장사는 나날이 잘 되고 저는 매일 즐거웠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맛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홍합은 부피만 크고 가격이 쌌기 때문에 아무도 정성스럽게 유통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받은 홍합이 이게 바다에서 건진 지 얼마만큼 된 건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온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12시에 가면 그날 건진 홍합을 경매를 해요. 거기서 이제 홍합 장사 15년 경력에 아저씨를 한 명 사귀게 돼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홍합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3번씩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가서 한 번에 300kg씩 홍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신선한 홍합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이 홍합 따듬어야 되잖아요. 그 주방 너무 좁으니까 옆에 그 찬바람 부는 주차장에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쭈그려 앉아서 홍합을 하나 다듬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공식이 세상에 통한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소고기 장사도 똑같은 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우리 그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그 밥을 다 가게에서 먹어요. 하루 3끼 다 먹거든요. 그런데 그 맨날 먹는 식사를 어머니가 차려준 것 같은 그런 한식 반찬에다가 소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게 행복하겠죠.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고깃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쯤에 그 홍합을 따듬던 그 주차장, 찬바람 부는 주차장을 아지트 삼아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요. 뭐 숯불에도 구워보고요, 가스불에도 구워보고 전기로도 한번 구워보고요, 장작불, 지푸라기 등등으로 굽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구워 먹으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고기는 소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소고기는 참숯으로 구운 고기가 최고의 맛입니다. 왜 강원도 횡성 소고기 맛있잖아요. 그 왜 맛있냐면 그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 찬바람이 좀 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의 소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나 미국도 그런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등급과 중량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높은 지역에 있는 육가공 공장의 넘버까지 고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 시내에 유명하다는 그런 소고기집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어딜 다녀봐도 저희가 찾은 소고기보다 맛있는 소고기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됐구나 생각했죠. 이제 다 끝난 걸까요? 고기 장사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장사는 어떤 장사였냐면 절대 망하지 않고 오래가는 그런 고깃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맛있는 소고기는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준 것 같은 정성껏 만드는 반찬을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마약 된장찌개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가 만든 한 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잘 굴러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장사도 곧잘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마장동에서 왔습니다. 마장동에서 이제 고기 사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고기를 잘 안 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가게가 조그맸으니까 쓰는 양이 되게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도 얼마 안 쓰는 애들이 되게 까다로운 거야. 남들이 못 구하는 그런 고기를 자꾸 구해달라 그러니까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잘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예전에 제가 홍합 사러 수산시장 갔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요번에는 아침 일찍 이제 마장동을 바카스 사갖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 물건이 출고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가서 좋은 걸 선점하고 그 다음에 그날 다 싣지 못한 것은 홍대 도마라고 박스에다 써갖고 그 냉장 창고에다 숨겨놨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제 그 물건을 가져갔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기,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이렇게 팔면,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 남는다는 겁니다. 배추값이 엄청 비쌌던 때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3년 전인가 한 4년 전 정도 됐었는데 뉴스에도 막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배추김치가 사라져 버린 거죠. 너무 비싸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달에 저희는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와 제 사촌 동생은 월급으로 딱 100만 원씩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달에 식자재 원가가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일부러 계산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 마음 약해질까 봐. 마음 약해지면 고기 등급 떨어뜨리고 비싼 거 좀 줄이고 할 테니까요. 이 계산기 두드려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장사를 했던 거죠. 저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장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고깃집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돈은 단돈 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동업을 했던 제 사촌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돈도 400만 원이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둘이 합치면 800만 원인데 이미 400만 원은 3개월 동안 고기 구워 먹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이제 돈이 없어요. 이제 400만 원밖에. 그런데 그 비싼 홍대에다가 저는 가게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 빌렸습니다. 친구한테 빌리고 인테리어 하는 친구한테는 외상으로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그릇이나 주방 집기 가져오시는 분들한테는 50%만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는 걸로 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빌렸던 돈이 3억이에요. 이게 절대 망하면 안 되겠죠. 이거 망하면 이제 진짜로 한강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담보도 없이 400만 원밖에 없었던 제가 어떻게 3억이라는 큰 돈을 빌렸을까요? 그 3억을 빌려줬던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 제가 장사하는 모습을 6년 동안 지켜보던 분들이었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큰 소리로 인사하는 사람, 그리고 매장에서 설거지를 제일 빨리 하는 사람, 그리고 하루 종일 웃으면서 12시간을 보내면서 6년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 저에게 그 3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된 거죠. 저는 장사라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장사를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기간을 보내면서 이미 제가 샀던 고생으로 인해서 저는 장사꾼으로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젊어서 고생은 사소하라는 말처럼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동 시장을 다니고 또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도
마장동 시장에 다녔습니다. 그때 했던 제가 샀던 그 고생이란 게 오늘날의 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죠. 여러분들 아까쯤에 몇 분 계셨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외식업 창업으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만의 고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음식 장사는 여러분들의 고생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뚝심이 느껴지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모토가 뭐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를 고집을 하시고 네네. 그리고 또 맛을 어떻게든 내기 위해서 그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고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오면 뭐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도. 근데 이제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가게 모토가 네, 우리가 먹어서 맛없는 음식은 팔지 말자라는 모토가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그 단순한 거죠. 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고생스럽게 지켜나가면 네, 전단지 한 장 뿌리지 않아도 손님들이 온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게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중심 상권에서 어떻게 보면 돋보일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비결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네. 사실은 음식 말고도 그 디자인과 인테리어 네. 그릇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제 20년 지기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저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매장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네. 그래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꾸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그릇도 요즘에 SNS 유행이잖아요. 네.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멋있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이번에 친환경 폴란드 접시 두꺼운 도자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 그걸로 그릇을 싹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또 왔군요. 네네.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표님에게 궁금하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하시면서 가장 행복하거나 보람 있는 느낌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 때 제일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네.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어떤 게 있냐면 그 가게가 저희는 뭐 파티션도 그렇게 쫙 있거든요. 그러면 평일날 이제 저녁에 가면 꽉 차잖아요. 줄 서서 먹는 맛집이니까 꽉 차잖아요. 그런데 이제 꽉 차서 왁자지껄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가 저는 제일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그럼 뭐 매번 행복하시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소고기는 무엇일까요? 소고기는 힘입니다. 힘이요? 네, 왜 힘 떨어졌을 때 네. 고기 먹고 싶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하는데 그 밥심에 더해서 좀 더 강력한 아이템인 이 소고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고기는 나에게 힘이고 그 소고기를 통해서 나도 힘이 생기고 네. 또 먹는 사람도 힘이 생기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네요. 곧 소고기는 힘이었다. 자,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20대 친구들 정직원만 해도 이제 30명이 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걸어서 성공한 외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저를 벗어나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5명의 20대 장사꾼들이 벌써 있는데요. 그 5명에서 시작한 그들의 꿈이 이제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저를 뛰어넘는 그런 좀 청출어람을 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자, 우리 또 요식업의 중심에서 우뚝 서는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홍대에서 한번 소고기 먹겠습니다. 네. 예, 오늘 찾아오십시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민수 대표님께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맛을 향한 우직한 뚝심에 있었습니다. 온 진심을 향해서 한 길로 걸어간다면 어느새 성공에 여러분들도 성큼 다가서 있지 않을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고생을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생하라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선배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거 이제 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업은 잘 모르지만 음식 장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본인만의 뚝심으로 자신만의 고생으로 좀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음식을 요리할 시간, 여러분의 진심을 발휘하세요. 화이팅!